자, 요즘 심심치 않게 집값 하락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광범위하게 퍼질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이 된다는 부분 오늘 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하락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죠. 첫 번째 세종시입니다. 두 번째는 동탄 신도시. 이 두 개 지역은요, 하루에 한 번씩 기사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지역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안 오는 지역 없으니까.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였어요. 자, 호재가 있었죠.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지역 호재가 있으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됐고 호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좀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2기 신도시인 동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을 호가를 했죠. GTX A노선은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지역 분양가는 의미가 없고요. 진짜 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하락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의 끝없는 추락 4억이 떨어졌대요. 예시를 든 단지를 살펴보니까 수루배 마을 3단지라고 있대요. 여기가 작년 6월에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가 13억까지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거래된 거 봤더니 9억 2천만 원이에요. 8억 9천만 원짜리는 저치니까 제외를 하고 9억 2천에 실거래된 거 봤는데 13억짜리 아파트가 9억 2천이 됐네. 30% 하락한 거죠. 작년 6월이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7개월 만에 30%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중형면적 단지도 비슷합니다. 세종시에 현대 실스테이트라고 도래마을 15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어디까지 거래됐다? 9억 6,300까지 전용 84제곱미터가 거래됐는데 올해 1월 달에 7억 4천만 원으로 2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자, 언론에서는 이렇게 원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종시의 인구가 37만인데 입주 물량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5,600가구 그리고 2021년에 7,600가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종시 아파트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세종시의 집값 급등의 원인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잘 아시죠? 근데 이게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 일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추진 가능성이 더욱더 적어졌다는 거죠. 자, 그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에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탄 이 신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한 3억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탄역 15만원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에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8월에 14억 5천까지 거래됐어요. 5층 매물인데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됐죠. 자, 그런데 올해 4월에 봤더니 11억 6,700만원까지 11층 매물이 거래가 된 겁니다. 층수도 더 좋은데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20% 떨어졌습니다. 14억 5천짜리가 11억 7천이 됐으니까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 하지만 이 정도 20% 정도 떨어진 게 당사자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왜? 부동산 투자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자, 부동산 투자는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동탄역 10원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했던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아파트 시세 그때 14억 5천이었습니다. 전세 시세 한 6억 4천 정도 나왔네요. 갭 투자로 8억 1천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억 9천만 원이 하락을 했어요. 8억 1천을 투자했는데 2억 9천이 떨어졌다는 거죠. 손실률이 무려 35.8%입니다. 얼마 만의 기간 동안? 8개월 만에 35% 손실 난 거예요. 세종시도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 실스테이트 도래마을 15단지 작년 1월 달에 9억 6,300 찍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전세 시세가 3억 9,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로 한 5억 7천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2억 2천이 하락했어요. 5억 7천 들어갔는데 2억 2천 떨어지면은요, 손실률이 38.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성이 큰 투자 방법입니다. 일단은 투자금 자체가 크잖아요. 거기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워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갭 투자가 안전한 투자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솔직히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주택가격이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또 올랐다 또 올랐다 하니까 그렇게 거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는 안전하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금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리 변화의 위험성을 망각하면서까지 갭 투자를 안전한 투자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강남 서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가는요 2021년 8월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0.75%가 되죠. 자, 기준금리 0.75% 되고 예금금리 1%가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여전히 초저금리죠. 예금금리 1%라 해봤자 예금 맡기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바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금리가 동반으로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금 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대출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수요가 급감을 해버렸다는 거죠. 실제 이 이후부터 거래량이 거짓말처럼 급감을 해버렸다는 거죠. 거래량 급감이 장기화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랑 만나다 보니까 올해 1월과 2월에 특히 약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탄과 세종 위기는 금리 인상 겨우 3차례 있었거든요. 이제 1.25% 맞췄고 4월달에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3차례에서 4차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진짜로 많아지는 2023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탄과 세종의 위기가 벌써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죠. 문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5만 5천 건이 넘었고요. 경기도는 진작에 10만 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기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회복 부분과 또 하나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매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매물이 늘어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수요죠. 거래가 여전히 적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월 달에도 금융위기 수준을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금융 환경이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금리 변화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런 일반적인 매물들이 급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급매로 바뀐 것들 중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세종과 동탄의 일이 내년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10만원 다 갈 줄 알았습니다. 지금 6만원대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유동성 환경 변화는 자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유동성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건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변화는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 악재, 큰 충격을 왔다는 거 전문가들은 말을 해야죠. 자, 안 팔고 버티면 된다고요? 야, 오를 때까지 안 팔고 버티면 결국엔 승자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주택 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셋값이 하락해도 괜찮으신가요? 나 괜찮은데요? 저 돈 많아요. 전셋값 1억 2억 떨어져도 대출을 받던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갭 투자자가 전세 하락을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앞으로 올해 이제 8월부터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매물들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요. 전세를 놨다는 것 자체가 현금 여유가 많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진짜 현금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놨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 압력이 커진다는 부분이죠. 자,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는 생길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기존 주택 꼭 살려고 하셨던 분들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잡을 때 좀 준비가 필요해요. 현금을 최대한 쌓아두시고 쇼킹 부동산 아파트 교과서로 제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